화천대유 관련 의혹이 깊어지는 가운데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곽상도 의원 어제 그 국민의힘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기 직전에 탈당계를 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바로 그거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명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전해드린 대로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 주주가 용산경찰서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몇 가지 말한 게 있는데 가장 논란이 됐던 50억 원 퇴직금 준 거 뭐냐 그랬더니 원래 5억 원씩 주는데 5억 원 정도 되는데 뭐 성과급 명목도 있고 기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산재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어서 보상 차원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50억 원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건 뭐 충격적이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걸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예. 비유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평생 일한 대기업 임원보다 높은 퇴직금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이후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처음에 문제 제기 나왔을 때는 퇴직금이다, 그러다 퇴직 위로금이다. 또 오늘 이제 산재 얘기까지 나오고 이명이 있었다, 이러다 쓰러졌다 이런데 네. 그 얘기들조차도 50억 퇴직금이라는 이 비상식적 금액이 합리적이라는 이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명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50억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부분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예. 그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곽상도 의원이 아니었다면 예.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게 이제 단순히 성대 동문 관계에 있고 그런 이유 또 사업이 성공했으니까 성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유만으로도 전혀 설득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을 좀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 이재명 그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혹시 어떤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까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5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한 6년 조금 넘게 대리급 직원으로 근무를 했고 월급이 마지막에는 380만 원 정도 됐고 근데 50억 원의 퇴직금 성과급 그리고 산재에 대한 위로금 차원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민주당도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혹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적이질 않죠. 예. 그러니까 일단 5억까지는 정상적일 수가 있어요. 네. 일반 직원들 다 성과급 내지 퇴직금 5억 정도 약정을 다 했다고 하니까. 예. 나머지 45억 원의 성격인데 이게 아까 김만배 씨는 재해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재해보상금이면은 이렇게 급여에 포함시켜서 줄 것인가 세금 체계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근로소득세가 적용돼서 떼는 세율이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떼서 줄 그 방법이 좀 의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금액이 안 맞죠. 예. 금액이 45억이 위로금이라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은 틀에 짜인 데 가서 조그만 역할만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성과라는 것도 크지 않다는 소리인데 어쨌든 성과급으로 너무 큰 금액이 와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비밀 유지 대가로 받든 아니면 부친이 어떤 역할을 한 거에 대한 대가로 받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네. 그런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예. 더욱이 만약에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게 되면 사실은 그 경영자들 화천대유의 경영자들의 배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회사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줬다 그러면 배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분명히 수사로 갈 것이고 예. 수사에서 그 자금을 준 이유와 목적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초반에는 탈당하기 전까지는요. 본인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 설계를 다 이재명 후보가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받은 것뿐인데 잘못한 거 없다라는 말을 했다가 최고위원회의 소집이 되고 나서 탈당계를 제출한 겁니다. 근데 같은 당의 유승민 후보조차도 제명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곽상도 의원의 지금 시점에서의 탈당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치적 용어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 측으로도 당초에는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고 했었는데 네. 곽상도 의원의 이 비상식적 아들의 퇴직금 문제가 나오니까 민주당 쪽에서 계속 주장한 것처럼 계속 언급되던 이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야권 관계자들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 이름만 거론되는 수준이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50억의 퇴직금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고 그 과정을 이제 계속 이 문제를 갖고 갈 경우에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은 전혀 이제 사실이 아닌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화천대유 실소유 관계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건데 만약 화천대유의 어떤 소유라든가 어떤 이권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면 그 야당의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이 누굽니까? 지금 현 정권과 민주당에서 가장 각을 세우고 검사 출신의 다양한 어떤 정보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대부분 근거 없는 거였습니다만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의 아들에게 50억을 주는 퇴직금을 이재명 지사가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했다? 이거 이제 성립될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죠.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에서 이슈를 이제 전환시키고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해야 되니까 예. 결국에 이제 출당이든 제명이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이게 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인가? 뭐 전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 지금 이 퇴직금 50억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민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로비를 했다는 의혹부터 해서 네. 그 성남시 의회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때 계속 저지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으로 다 돌아볼 때 국민의힘 측 또 전신 야당인 시절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책임이 이제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당초에 민주당 쪽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사실이 오히려 확인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힐 부분을 좀 밝히고 곽상도 의원 그 출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 정치 공세에 소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허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진상규명 노력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미국에 있는 와중에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그 직전에 탈당계를 직접 낸 거잖아요. 곽상도 의원이요. 그러면 이 정도로 당내에서는 조치가 마무리가 된 것인가? 당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승민 후보도 제명을 안 하고 탈당한 게 맞냐고 어제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까지 하던데 그 당의 조치, 곽상도 의원의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제명이나 탈당이나 똑같아요. 그래요? 제명은 징계 절차로 그러니까 제명과 탈당은 뭐냐면 당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잃게 한다는 데는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당은 본인이 스스로 그걸 그만두는 것이고 예. 탈당계를 시도당에 제출해서 접수되는 순간에 그 효력이 발생을 해요. 예. 제명이라는 것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뒤에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또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제명이 되는 겁니다. 예. 제명되는 거하고 탈당하는 거 똑같은데 이게 긴 시간을 굳이 가질 필요가 뭐 있느냐. 제명이 이제 갖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5년간의 입당을 못 해요. 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허락하면 입당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두 절차가 갖는 의미는 똑같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보여주기식이다 이거죠. 제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될 건 없고 다만 이것은 당원으로서 자격에 대한 문제예요.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엄중하게 본다 그러면 국회에서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 절차를 취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예. 당에서 할 일은 당원으로서 자격을 잃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더 이상 뭐 꼬리 자르기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국민의힘이 만약에 관여돼서 어떤 절차에서 로비를 펼쳤으면 분명히 이건 발본색원에서 처벌받아야죠. 네. 그러나 이 사업 구조를 보시죠. 그래서 이 사업 구조는 인허가권자가 성남시예요. 그러면 시행사로서 누굴 상대로 해서 호소를 하겠어요? 국민의힘을 상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 인허가권자하고 시행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성남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해당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도 주주 구성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를 갖고 있어요. 네. 주주 협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굴 상대로 해서 호소를 하겠어요? 자, 로비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쓰겠습니다. 이런 기본 구조를 보고 이건 이것대로. 그래서 화천대유가 왜 이렇게 사업적 특혜를 받았느냐는 이 구조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럼 화천대유에 했던 직원이 왜 이렇게 특혜를 받았느냐는 또 거기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 진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곽상도 의원이 연관됐기 때문에 기존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시각은 저는 진영 논리라고 보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보고 이건 이것대로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의 민영개발을 공영개발로 바꿨다. 예. 그래서 민영개발 시절에 어떤 뭐 개발 수익을 얻어가려는 민간 이 업자들은 닭 줬던 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닭 줬던 개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이걸 저지하는 조항을 안 넣고 그런 노력을 왜 안 했느냐. 예. 그다음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뭐 수익을 민간이 가져갈 수익을 뭐 공영에 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공영개발은 주거 목적입니다. 주거지, 그러니까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공영개발할 때 이재명 시장이 내세웠던 부분이 뭐냐면 국민주택 1,442호 짓겠다. 그 부지 가격이 1,822억 원이에요. 그걸 나중에 국민주택 안 짓겠다라고 1,822억을 현금으로 받아가셨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주택 그것을 국민 분양으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분양주택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 학급이 늘어나고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고 성남시에서 얼마를 회수했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민간 어떤 민간의 성과 위주식 이런 잣대를 갖고 들이댔냐 이거죠. 이런 공영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영개발을 했느냐, 예. 아니면 도대체 왜 민간 합동개발을 했느냐, 그 설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어떤 올바른 행정이었느냐 판단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 예. 한 가지만 이제 관련해서 이 의혹의 핵심 본질이 뭐냐에 관련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좀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국민의힘 지도부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당초에 밝힌 정상적 급여 외에 퇴직금 50억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이미 조선일보 보도 직후 추석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판규 비리 특위를 만들고 이재명 지사의 비리처럼 추석 내내 정치 공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일단 50억의 이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지됐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 타당성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특혜 의혹이라든가 대가성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가장 유력하고 핵심적인 문제의 사실이 인지된 거거든요. 자당의 의원이 아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취업을 했고 그 기간 동안 경력이라든가 어떤 실제 성과에 비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성과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면 예. 문제의 본질을 그쪽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다짜고짜 이재명 지사의 특혜 의혹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정치 공방을 하려고 했던 것이 국민의힘의 의도였는데 그게 언론 보도로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그 잦은 탈당의 형식을 수행한 방식으로 꼬리자르기를 했다. 이렇게 이 사안을 볼 수밖에 없고요. 사업 타당성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공영 개발을 하는 게 공공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 실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남시에서도 당초에는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하려고 했었죠. 근데 아마 그때 그거에 대한 수익성 문제 때문에 공모에 들어오는 아마 시공사나 시행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822억의 배당금은 이제 다른 방식의 어떤 공공 지출로 아마 이재명 지사 이후에 성남시에서 아마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래서 이게 이 공공개발의 의미를 상실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대부분 다 민간 개발로 시행이 돼서 민간의 수익으로 다 지금 공공개발로 환수됐다는 5,500억이 다 지금 민간 업자들 지금 말하는 그 투기 업자들의 손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뒀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이 이 분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후에 발생된 어떤 그 사업자들의 이익 이 부분만을 자꾸 강조하면서 사업 전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예. 타당한 어떤 비판이나 문제 제기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하나 바로잡을 네. 것이 그 국민임대주택은 원래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선전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짓겠다. 그 부지 1,822억 원어치를 우리가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이 1,822억 원을 회수해 와요. 그럼 그 국민임대주택은 무산됐죠. 그럼 이게 공공분양으로 바꿔서 LH가 다시 합니다. LH가. 예. 원래는 그러면 LH 공영개발로 냅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 국민임대주택 무산이 되고 LH가 공공 분양을 하기 전까지 9번이 무산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임대주택은 뭐 님비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공공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회피하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흥동 일대 공단 부지 공원화 이거하고 결합개발 형태였어요 원래. 근데 결합개발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그 신흥 그쪽은 다시 예전 시행사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아마 예.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300억 물어줘야 돼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난점을 볼 때 이것이 과연 지자체로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공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사업의 형태냐 저는 이거부터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네. 그 기준에 비춰볼 때 이 사업이 진짜 성과가 맞다고 판단받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성과 중에서 한 5천억 가져왔다 도시기반시설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했다. 저는 이것은 공공개발 형태를 염두에 둔 개발 이 형태에서는 안 맞는 평가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발언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도 그래도 도마뱀입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자기들이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못 막았다고 그 도둑 막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후안무치라고 해요.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어떻게 그게 대가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개인의 노력에 따른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1990년대생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처음부터 명확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서민들의 분양 대금을 가로채기 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여야 그 누구든 그 어떠한 의혹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만이 이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후안무치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 역시 계속하고 있고 또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일단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밝히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과연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입니다. 예. 특검이나 국정조사라는 게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 상설특검법이야 특검도 있고 별도의 이제 특검법에 대한 합의도 있을 수 있는데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을 정하게 하기로 합의가 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계속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국정조사 역시도 이번에 조사 요구서 제출하면서 보니까 참고인 증인 명단을 뭐 한 수십 명 제출했더라고요. 이제 결국에 이런 조율 과정,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율 과정에서 계속 정치적 공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안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실체적 진상규명에 접근한다기보다 지금 규정해 놓은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의혹 관련된 정치 공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예. 검찰에서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체가 확인되고 진상이 규명될 수 있고요.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 사건의 본질에 가까운 보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계속 받아 수사를 할 거고요. 네. 그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서 내놓는 것을 보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계속적으로 이 대선 국면에서 정치 공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특검을 요구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요. 그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기 위한 절차나 수단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 특검 불가피해요. 사실은 이제 정치 공세의 뭐 의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근데 없는 걸 갖고 정치 공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치 공세를 받아들여질 뿐이지. 근데 특검은 왜 필요하냐면 사실 네. 수사기관이 공수처 있고 검찰 있고 경찰 있지만 네. 관할이 다 틀려요. 사물 관할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는 뭐 지금 성남시장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아직까지 나온 몇몇 단서를 볼 때 이게 공수처에 수사할 건지 검찰에서 할 건지 경찰에 할 건지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하다가 예.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면 검찰이 이첩을 해야 돼요.
경찰이 하다가 검찰 수사 대상이면 검찰이 이첩을 해야 돼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거 없이 특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내심 게이트라고 말하는 여권 입장에서는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정치 예. 공방하지 않고 다만 범위와 관련돼서 논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과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특검 자체를 막는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자, 국정조사의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검 대상이 만약에 수사를 하다 안 밝혀져요. 그럼 이게 이런 식의 행정, 이런 식의 개발 행정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회가 이걸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시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유법 여부가 아니고 적절한지 여부,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도 국회가 반드시 본인들의 권한 하에서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또 심지어 공수처의 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관할만 조금 더 뭐 어느 정도 명확히 나누어진다면 일단 검찰 경찰 수사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후에 특검도 받아들이는 나눠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보시면 예. 예를 들어서 경찰은 공무원 범죄를 하지만 4급 이상 검찰이 해야 돼요. 예. 경제 범죄 하지만 5억 원 이상 검찰이 해야 돼요. 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서 어디까지 발전될 수가 없지 모르는 사건이잖아요. 예. 검찰 같은 경우에 하다가 뭐 누가 나온다, 뭐 도지사가 나온다, 검사가 나온다, 판사가 나온다, 국회의원이 나온다. 그럼 또 공수처로 넘겨야 돼요. 예. 자, 이렇듯이 이거 여권이 만들어놓은 법 체계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죠. 검찰이 하고 나서 넘기면 돼요, 특검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절차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그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절차의 문제로만 자꾸 접근하는 게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물론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뭐 고발이 뭐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뭐 이 검찰 수사 대상이겠죠. 그 성남시장이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각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사건의 실체 일단이 드러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 단계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경찰이 금융계좌 추적하면서 돈의 흐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보고 수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가 되거나 여기에서 검찰 수사로 관할의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없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수사가 막 시작됐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특검과 국정조사를 먼저 꺼내던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틀림없이 이거는 특검의 논의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것은 계속 실체에 대한 어떤 접근보다는 국민들 피로감을 느끼는 정치 공방이 계속될 게 결국 뭐 뻔합니다. 예측될 만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노린 정치적 의도라는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의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그걸 우려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더 할 시간 없죠. 아니 하셔.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거꾸로 보면 일단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면 어쨌든 공영 개발하는 목적이 민간 개발로 가는 수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겠다는 목적하에 공영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기획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7%의 주주가 가져간 돈이 배당금만 4천억 원이에요. 네. 그다음에 어제 신문 보니까 자산관리회사가 가져간 돈이 원래 90억 원이었는데 140억 원으로 피가 늘었어요. 이건 이제 자산관리 계약, 위탁 계약을 통해서 가져간 돈이에요. 네. 그다음 본인이 직접 시행해가지고 가져간 돈이 약 3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치면 7천억 원이 넘어요. 7천억 원인데 공공이 회수한 돈이 기반시설 포함해서 5,500원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7천억 원이 여러 민간 회사로 이게 좀 뿌려졌다면 예. 다른 개발 그 형태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화천대유라는 곳으로 집중적으로 뿌려졌거든요. 이거를 이 과정에서 과연 공무상 비밀 누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심은 되잖아요. 그럼 뭔가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국정조사할 필요성도 있고. 이거 어느 수사 주체가 하는지 갖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따져야 되느냐. 국회가 관여하는 또는 독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박수 쳐질 일이 아니냐. 저는 이게 여당이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문준용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비난을 했잖아요. 그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이렇게 받았네. 그게 대통령 아들의 특혜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정작 본인의 아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문준용 씨도 거기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곽상도 의원이 만약에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도 본인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 있다면. 네. 근데 문준용 씨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곽태기 씨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것도 자승자박이라고 봐요.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이 프레임이 사실은 곽상도 의원이 문준용 씨한테 얘기했던 프레임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본인이 지금 그 누구의 아들이냐 얘기하면 본인한테 안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말씀은 좀 적절치 않고 가만히 있어도 예. 국민들은 곽상도 의원의 그동안의 언행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저도 뭐 원칙적으로는 그 대통령의 자제분이 정치적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거는 문준용 씨 개인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실제 계속해서 문준용 씨 개인도 미디어 아티스트로 자기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떤 지원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계속 소명하고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사실 근거가 없고 확인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역시 대통령의 아들로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한 게 아니라 문준용 개인으로서 그간 그 본인이 겪었던 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쯤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국민의힘 3차 경선 3차 토론회가 열렸죠. 여기에서도 대당동 의혹 많이 나왔고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지 어제 일단 토론회 발언들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화천대유 사건이 이래 심하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총장 계실 때 그 범죄정보과를 통해서 첩보받지 않았습니까? 전혀 받지를 못했고요. 그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범죄 범죄과에서 한 정보를 거는 수집하고 하는 이 역할을 잠시. 완전히 줄여놨습니다. 아니, 바로 옛날 우리 저 그것만 후보님이 해도 검사하실 뭐예요? 때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입장이 바뀌신 그 근거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그래 올라가면 이래 경제적 충격이 큰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고 내 반성하고 네. 취소를 했고 모병제도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네, 들으신 것처럼 다양한 공방이 오고 갔는데 일단 어제 3차 TV 토론회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 봤는데요. 네. 예, 봤는데 물론 정책적 토론에서는 정책 측면 토론에서는 뭐 도움도 많이 됐고 후보자들 본인도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아마 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물론 이제 그 같은 야권 후보들이다 보니까 정책 좀 유사성이 있어서 표절했니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나마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토론회에 있어서 그 주제를 정할 때 또는 언급을 할 때 이게 내가 언급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저도 군인을 간부로 나왔지만 작전 계획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언론에 아무리 나와 있어도 작전 계획은 아마 그 비밀 취급, 그러니까 비밀로 분류가 돼 있을 거예요. 대비로. 예. 그리고 특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CIA에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식의 이런 부분은 글쎄 어느 정도 이게 공표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을 때는 다소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 언급하는 것이 예. 좀 적절치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홍 후보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작전 계획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 작전 계획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된 뒤에 숙지해서 그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군인 중에 작전 계획을 숙지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좀 의아한 공격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토론회 다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보진 않고요. 조금 봤습니다. 예, 예. 좀 봐서 지금 이제 언급하시는 부분 내용도 직접 보긴 했는데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비밀 유지가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이제 적어도 이 상세하게 디테일까지 대선 후보가 다 알 필요는 없죠. 예. 근데 적어도 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명확한 판단과 어떤 방향 제시 정도의 식견 정도는 갖고 있을 것이어야 되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의 태도에서는 보면 뭐 작전 계획은 일단 뭐 차치하고라도 김여정
저 부장이 엊그저께 했던 얘기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국면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남북 대화라든가 종전 선언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인지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외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난번 토론보다는 좀 더 이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는 보는데 이제 야당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야당의 토론인데 뭐 총선의 부정선거 얘기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이제 다소 정제되지 않은 언급,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일당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어떤 뭐 격한 표현으로 적극적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좀 나가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예. 이제 저런 이슈까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다뤄지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서 좀 이게 다소 자연스럽지 않았고,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를 줄 만한 토론회였는지 이 부분은 좀 한번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토론에도 뭐 이제 3번 정도 더 남은 거죠? 네, 3번 정도 남았는데 방식이 좀 달라집니까, 조금씩?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 토론이 종합 토론, 그래서 그건 특별히 주제 없이 토론하는 것이고 예. 나머지 2번은 주제 있이 토론하는 겁니다. 지금 유사한 토론의 형태고 방송국별로 진행 상황의 디테일은 좀 다릅니다. 그건 예. 방송에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후보자 주도권 가진 사람이 2명 이상한테 질문해야 되는지 네. 그런 제한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그런 세세한 부분은 방송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예. 아직은 정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렇게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민주당도 계속해서 순회 경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